저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내용들을 잠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와 서버.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게 바로 이 구조죠. 클라이언트는 요청을 보내고 서버는 응답을 준다. 그리고 그 요청은 URL로 보냈었죠. 전 세계에서 고유한 주소, 예를 들어 로컬호스트 3000 그리고 뭐 a.txt 이런 식으로 보내면 먼저 스태틱 파일 서버의 경우 서버가 가지고 있는 특정 파일의 내용을 읽습니다. 헬로라고 할게요. 그리고 그 읽은 파일을 갖다가 문자열 형태 그대로 돌려주는 거였죠.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읽어서 주는 거죠. 응답으로. 이게 바로 스태틱 파일 서버였고 텍스트가 아니라 뭐 이미지 a.png도 되는 거고요. 결국 이미지든 오디오든 비디오든 전부 문자열 형태였으니까요. 뭐 mp3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게 스태틱 파일 서버였는데 스태틱 파일 서버의 문제는 동적인 데이터를 줄 수가 없다. 무조건 박제된 헬로라는 내용 말고 요청에 따라 뭐 by라는 내용을 주거나 이럴 수 없었죠. 그래서 정적입니다. 정적이기 때문에 스태틱 파일 서버죠. 근데 다이나믹 서버 같은 경우는 파일을 읽는 게 아니라 res.send로 저희 같은 경우는 랜덤 넘버를 뽑았죠. 뭐 get 1 or 2 이런 함수를 썼었습니다. 랜덤 넘버를 뽑아서 넘버에 따라 1이면 뭐 타이틀을 1을 준다. 2면 타이틀을 2를 준다. 해서 타이틀을 이런 식으로 동적으로 줄 수 있었죠. 이거는 파일을 읽어서 주는 게 아니라 문자열을 그때그때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동적이죠. 근데 이 다이나믹하게 문자열을 매번 생성해 주는 걸 서버 사이드 렌더링 이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렌더링이란 건 HTML을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아직 여기 구멍이 뚫린 부분이 HTML이 차지 않았어요. 여기 뭔가 특정한 데이터가 들어가야 됩니다. num이 1이 나오면 1으로 변할 거고요. 그럼 이제 완성된 HTML 문자열이 되는 거고, 혹은 2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 부분 데이터를 채워서 완성된 HTML을 만드는 걸 렌더링이라고 했고, 그걸 서버에서 해주니까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타이틀 1, 타이틀 이런 식의 문자열이 전달이 될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봤는데, 또 마지막으로 템플릿 엔진도 봤었죠. 템플릿 엔진 같은 경우도 사실 비슷합니다. a.ejs 이런 파일이 있으면은 아까랑 비슷하게 num이 있는데 문법을 까먹었네요. 저도 거의 안 쓰기 때문에. 거의가 아니고 아예 쓸 일이 없죠. 그래서 그냥 복사를 해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하지만 쓸 일이 없더라도 이렇게 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알면은 웹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 부분과 거의 비슷해요. res send에 바로 문자열을 꽂아주는 것과 이제 EJS라는 파일에 EJS만의 고유한 문법을 넣어서 HTML과 EJS 문법이 섞인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구멍이 뚫린 겁니다. 구멍이 뚫렸다는 건 데이터가 차야, 유저.id가 1이면은 데이터가 이제 여기 차면은 1이 되면서
HTML 문자열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버에서 이 파일을 읽어와서 그리고 이 부분을 채워주는 거죠.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그래서 렌더를 할 때 res.render라는 걸로 A라는 파일에다가 데이터, 유저를 넣어줘. 근데 그 유저의 아이디는 1이야. 이런 식으로 A, 파일 이름, 데이터, 두 번째 인자로 데이터 해서 데이터를 채워가지고 결국 문자열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템플릿 엔진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었죠. 뭐 이름이야 중요하지 않은데 어쨌든 다 서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 다 프론트엔드에 가깝죠. 백엔드라기보다는 프론트엔드입니다. 요즘에 말하는 그 프론트엔드요. 왜냐면은 결국 이 세 가지 서버가 하는 일은 HTML 파일을 클라이언트한테 주는 거니까요. HTML 파일. 여기는 지금 HTML로 안 돼 있는데 a.html로 할게요. 그래서 뭐 h1 hello h1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결국 지금까지 한 건 다 HTML을 만드는 거였고 HTML은 브라우저에 의해 브라우저에서 이쁘게 그려지고 그걸 페인팅이라고 했죠. 페인팅이 될 수 있는 HTML 문자열을 완성시켜서 보내주는 것. 그게 이제 프론트엔드입니다. 물론 이 뒤에 리액트를 만약에 추가한다면은 리액트는 또 완성되지 않은 걸 보내서 HTML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내줘서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잖아요. 이거를 클라이언트에서 돌리면서 HTML을 완성시킬 수도 있습니다. HTML을 완성시키는 걸 렌더링이라고 했죠. 그래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고, 근데 리액트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도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이제 프론트 강의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까지 템플릿 엔진까지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프론트 쪽을 했습니다. 네, 사실상 프론트죠. HTML을 그려주는. 근데 옛날에는 프론트라고 부르지 않았고요. 이쪽을 다 뷰단이라고 불렀어요. 그냥 뷰단. 뷰라는 건 그러니까 HTML 만들기입니다. 왜냐면 이게 브라우저에서 화면에 그려지는 거니까요. 물론 추가로 CSS도 있을 거고요. 거기에 JS도 있을 겁니다. 이 세 개가 이제 뷰단인 거죠. 예전에는 웹 프로그래밍 하면은 뷰와 이제 로직, 백엔드 로직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뷰가 이제 프론트라 했었죠. 백엔드는 저희가 아직 안 배웠으니까 지금까지 배운 건 다 뷰니까 뷰와 백엔드 로직을 합쳐서 웹 프로그래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프론트, 백은 원래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직무가 나눠진 게 아니라 프론트, 백이라는 구분 없이 그냥 웹 프로그래머가 이 두 개를 다 하는 개념이었죠. 웹 프로그래머가 뷰와 백엔드 로직을 둘 다 만졌던 겁니다, 예전에. 근데 이제 고도화되면서 이게 나눠지게 된 거고요. 그래서 웹 프로그래머 하면은 웹을 만드는 거니까 뭐 프론트엔드 말하는 건가가 아니라 이제 예전에 하던 분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둘 다 포괄하는 개념이죠. 뭐 자바, 스프링 개발자도 웹 프로그래머고 네스트.js도 그리고 넥스트.js, 리액트 개발자도 다 웹 프로그래머인 거죠. 웹이 꼭 프론트인 게 아니라요. 이제 최근에 시작하셨으면은 이 부분이 좀 헷갈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는 결국 서버가 필요하다. HTML 파일을 전송해줄. 이 부분도 중요하죠. 그리고 HTML 뿐만 아니라 CSS, JS,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같은 파일들을 건네줄 파일 서버 필요하다. 왜냐면 브라우저에서는 보통 그냥 HTML만 오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워낙에 이제 앞단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화려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리소스들이 필요하고 그 가짓수도 상당히 많았었죠. 네, 예를 들어 애플이 있었죠. 애플에 들어가면 네트워크 탭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자원들, 리소스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폰트도 있고 엄청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서빙해줄 서버가, 파일 서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핵심은 항상 HTML이었죠. HTML 파일에 있는 링크, 스크립트 같은 이미지 태그 같은 것들이 또 다른 자원을 부르고 그걸 또 불러온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다 로딩이 돼야 완벽한 홈페이지가 그려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쁘게.